105페이지 보시면은요, 상품권 선수금과 예수금 보시면, 우리 상품권 다들 써본 적 있죠? 네. 최소한 도서상품권이라도 한 번씩 써봤잖아요. 네. 근데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상품권 무슨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게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품권이라는 건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왜 선수금이라고 하냐면 이 권리는 샀는데 이 상품권을 들고 가서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소비자들이. 네. 근데 물건은 아직 안 사고 상품권만 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상품권을 팔면서 뭐를 받죠? 돈을 받죠. 그래서 그때는 상품권으로 해서 돈만 먼저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데 가서 물건하고 상품권하고 뭐 하죠? 교환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마트 상품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트 상품권이 있어. 그럼 이거 갖고 있다가 마트 가서 뭐 하죠? 물건 사죠. 그래서 상품권은 참고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요때 매출로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뭐 하란 얘기예요? 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 매출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뭐 했다? 팔았다. 팔아야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품권만 팔았으면은 아직 물건은 안 팔고 돈만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인데 상품권 선수금보단 시험 문제는 이게 더 잘 나와요. 상품권은 언제 매출로 보느냐?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뭐가 되는 거니까 매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상품권 관련된 거. 왜냐면 자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장 가시면 웬만하면 맞출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시험장 가시면 틀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려워서 못 맞추던가 아니면은 한 3, 5년에 한 번, 어떤 건 10년에 한 번 나온 적도 있어요. 한 번 본 거 기억 안 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맞출 확률이 어때요? 낮아요. 그럴 때에는 그분이 잠깐 왔다 가셔야 돼요. 찍신이라고. 맞죠? 네. 참고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워드 1급 필기를 어떻게 땄냐면요. 시험 보는 날 새벽 5시에 맥주 2캔을 깠어요. 진짜로. 그리고 들어가서 다 찍었어요. 근데 붙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합격자에. 그래갖고 우리가 다 가서 야, 너 아닐 거야. 동명이인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진짜 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맥주 2캔 까고 들어가갖고 다 치고 나왔거든요. 5분인가 10분 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런지.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금은 진짜 중요해요. 공부하는데도 중요하시고 회사에서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봐야 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써드릴 거예요. 원천징수. 뭐야?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냐면 원천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죠? 월급 다 주시면 참 좋은 회사인데 월급에서 뭐 빼요? 세금 빼요. 맞죠? 네, 그 세금 떼는 걸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를 원천징수 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천징수 당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한테 월급 줄 때 뭐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줍니다.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줄 때는 예수금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줄 때 세금 띈다고요? 월급 줄 때.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데 요 얘기는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많이 한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실 때, 답 낼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은 더 드릴 거예요. 부연 설명.
우리가 대표적으로 월급을 받을 때 우리가 일명 급여라고 하죠. 월급. 월급을 받을 때 띄는 세금들이 뭐뭐 있죠? 네, 4대 보험. 근데 4대 보험 중에서 몇 대 보험만 내요? 3대 보험만 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안에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그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게 가장 기본으로 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띄는 게 생각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은 되니까. 참고로 국민연금만 4.5%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은 다들 아시죠? 우리 이제 병원이나 이럴 때 이제 혜택 받는 보험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어르신들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부자 아닙니다. 네,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노인 인구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도 어쨌든 복지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초석을 다지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자라나는 우리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요양원이나 그런 쪽 관련돼서 좀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게 국가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한테 일정 부분을 더 떼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강보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보험 띄면서 추가로 뭐까지 더 떼요? 장기요양보험까지. 가끈세는 없어졌고 그게 소득세예요. 네, 가끈세의 뜻이 과거의 건데 갑종 근로소득세, 을종 근로소득세 이렇게 갑을로 나눴었는데 없어진 지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근로소득세라고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예, 다들 아시죠? 연금. 예, 꼭 드셔야 됩니다. 예, 몇 년 이상 부어야 연금으로 주신대요? 몇 년? 몇 년? 찍으세요. 20년 땡. 10년 딩동댕. 예, 10년 이상 부으시면은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10년 이상이 120회죠. 예,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집으로 우편물 보내줘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몇 회 불입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작년에 120회 넘겼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또 제가 종종 욕먹을 짓을 잘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저기 120회 넘었는데 집에서 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돈 벌어 오라고. 그래서 120회는 넘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120회가 안 되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65세예요. 만 65세 때 일시금으로 한 번에 다 받고 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회 넘기셔야 돼요? 120회 넘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용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부러워 하잖아요. 왜요? 공무원이 어쨌든 국민연금보다는 많이 받아요. 그러면 또 공무원은 이렇게 씨부립니다. 어떻게 씨부리냐면은 자기네 많이 낸다. 많이 내는 거 맞아요. 그 대신 국가에서도 많이 줘요. 네. 그리고 계속 연금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공무원 연금하고 뭐 하자고요? 통합하자고. 그러면 또 공무원 분들은 또 나불나불 돼요. 네. 참고로 제 처남도 공무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도 깔 정도는 돼요, 제가. 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맨날 그래요. 공무원 관련돼서 악플 쓰면, 예. 참고로 저는 제 취미가 댓글 읽는 거지 댓글 쓰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그 연금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꼭 밑에 이 얘기가 나와요. 공무원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 연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면 네가 여기 와서 일해라. 예. 공부해서. 예. 그러면 또 그 밑에다가 또 써요. 사람들이. 너 지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근무해야지. 뭔 댓글 짓이야. 이러면서 또 계속 싸워요. 근데 답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왜예요? 요즘 사람들이 안정적. 그 다음에 월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요. 그 저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 처남 5급 공무원 처음에 되고 나서 장모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근데 장점은 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리고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어. 그리고 연금이 어쨌든 뭐 적어졌든 많아졌든 다 떠나서 연금도 적지 않아.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것도 좋잖아요.
저도 가끔씩 저기 천암 찬스 써요. 어디 가고 싶을 때 저기 공무원들 그거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 콘도. 그래갖고 와이프가 처남한테 리스트를 쫙 받아와요. 요번엔 여기 가자 그러면 이제 처남이 신청해주죠.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것보다는 훨씬 어때요? 저렴하죠. 저도 가끔씩 공무원 찬스를 씁니다. 근데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공무원 하는 거예요. 공무원 하기 힘들어요.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에서 한 명 된대요.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게 한 학교에서 한 명. 평균 300대 1이니까. 근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해는 갑니다. 저도 한때 큰 꿈을 안고 공부를 한 1, 2년 정도 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빨리 접은 케이스예요. 근데 왜 빨리 접었냐면 연습 삼아 시험을 한번 봤는데 점수 몇 점 보려고 간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공부를 좀 해서 시험장 갔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3년 하면 붙을 수 있어. 그러면 무조건 3년만 하면 붙어. 이러면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뭐예요? 쪽박도 그런 쪽박이 없어요. 수업하다 보면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기업 준비하고 대기업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잖아요. 내가 얻어가는 게 많으면 실패했을 경우에 쫓아오는 것도 어때요? 많아요. 그래갖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 될 거야가 아니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만약에 10년만 하면은 딸 수 있어. 그럼 10년 투자 할 거예요. 왜냐면 됐을 때에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러면 내 나이가 거의 40 될 건데. 그때 뭐 해? 딱 이 생각을 해서 접었죠, 빨리.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접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왜냐면 밑에 사람들 치고 올라오죠. 대부분 돈 많이 주는 시험들은요, 성적순으로 잘라요. 오늘 700만 뽑을 거야, 올해. 그러면 1등부터 몇 등까지요? 700등까지 해서 자르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시험처럼 몇 점 이상 합격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것들은 대부분 1년에 몇 명만 할 거야. 그래서 의사도 1년에 몇 명 뽑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의과대학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최근에 그 늘리자라고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의사협회. 뭔 짓이냐고. 왜요? 내가 가져갈 답이 적어지니까.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참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국민연금은 몇 회 이상 부으세요. 120회 이상. 요건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 꼭 가입하셔야 돼요. 고용보험 우리가 내는 거는 저거예요. 실업급여. 참고로 고용보험은 그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내가 반내고 회사가 반내요. 근데 고용보험은 내가 내는 것보다 회사가 내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고용보험 직원이 내는 게 실업급여라 그랬잖아요. 그 실업급여는 반반씩 내요. 회사 반, 나 반. 근데 회사에서 조금 더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직업교육 관련된 거. 그래서 고용보험은 누가 조금 더 낸다고요? 회사가 조금 더 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 있으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내가 열심히 번 돈 왜 세금 내야 돼? 세금 내기 싫으면 떠나면 돼요. 어디를요? 한국을. 간단하잖아요. 미국 가갖고 뭐 총을 맞든 코로나에 걸리든 가시면 됩니다. 네. 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원래 근데 세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적게 버시는 사람한테 복지 차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참고로 진짜 많이 내요.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42%네요. 42%면 100만 원이면 얼마 내는 거예요? 42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건 반 정도만 가져가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42% 내도 웬만한 사람 버는 것보다 몇십 배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월급은 300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300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뉴스에서 맨날 뭐 500을 번대는 등, 400을 번대는 등, 380을 번대는 등, 380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 사장님들 몇 억, 몇십억씩 벌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이랑 저기 2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합치면 나누면 5억 정도 돼요. 둘이서 합치면. 맞잖아요. 이게 통계는 조심해야 되는 게 통계값은 대부분 중간치인데 이게 중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간치가 아니죠. 그래서 참 그 월급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씁쓸해요. 저도 중간에 조금 못 미치니까. 그래도 소득세는 뭐 있으면 내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득세라 그래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1,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가 갖고 가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것만 띄는 건 아니에요. 회사들마다 뭐 경조사비 띄는 회사들도 있고 회사들마다 띄는 거는 틀린데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요거는 거의 모든 회사가 같이 띱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저가 맡은 거래처는 아니었고 우리 팀장님이 맡은 거래처였는데 되게 좋은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나도 저 회사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4대 보험하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복지 차원으로 다 내줘요. 100%다. 이직률이 거의 제로예요. 이직 못해요. 왜요? 이직하는 순간 내 월급은 떨어지는 걸 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우리 회사에선 복지를 이런 걸 해줘서 다른 회사 해줘요? 거의 안 해줘요. 그래서 이직률이 낮은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복지가 좋거나 월급이 세거나 일 양에 비해서 월급이 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래 다니는 거지. 우리 회사는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주 6일째고 이러면 누가 다녀요? 못 다니지. 맞죠? 근데 그런 회사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근데 왜 그런 회사들이 생기냐면 참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많고 회사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 일을 하려면 300을 줘야 되는데 250에 올렸는데 사람이 와 그러면 그 직업의 월급은 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2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이면 안 가면은 이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250보다 적게 해도 또 와 그러면 이제 계속 월급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만든 거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120에도 일해봤으니까 120, 130에도 예전 알바할 때 PC방 알바할 때 2,200원 받았어요. 2,200원, 2,300원 그러면 한 달 촤 하고 일하면 30만원, 40만원 받아요. 예전엔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일하면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보다 근데 적게 주는데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알바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뭐 했죠?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쁜 거죠. 왜냐면 내가 가져가는 돈이 뭐 하니까요?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참고로 요 4개는 4대 보험공단에서 얼마 내시라고 다 알려줘요. 왜 알려주냐면 우리가 직원들 들어오면은 4대 보험공단에다가 신고하거든요. 우리 신입사원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사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근데 그때 신고할 때 월급을 써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 한 달에 얼마 받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책정해 놓은 세율에 맞춰서 얼마 내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 그거는 전산 세무 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때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떼고 1년에 한 번씩 뭐 하면 돼요? 연말정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말정산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산세무 2급에 연말정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원천이 뭐냐면 내 월급이에요. 내 월급에서 못 뛰겠다.
세금 띄겠다. 징수가 뭐예요? 세금 징수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가 월급에서 세금 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채권의 대손의 별표 3개 엄청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보는 것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채권의 대손은. 근데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는 키만 잡고 갈 거니까. 채권의 뜻이 뭐죠? 네, 받을 돈. 대손의 뜻은 뭘까요? 대손의 뜻은 못 받는 것을 대손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채권이 대손 발생했어. 그러면 돈을 못 받았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면 돈 받아갖고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거래처 대금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럼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손이라는 게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어음 많이 써요. 근데 이 어음의 문제가 뭐예요? 그 날짜가 돼야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회사가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밑에 있는 회사들도 다 무너져요. 왜요? 어음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 회사가 무너졌어. 그러면 밑에 우후죽순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인천 부평에 저거 있잖아요. GM대우. 거기 문제 생길 때마다 국가가 개입을 하죠. 왜 개입을 하냐면 이게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대략적으로 봤었는데 그 GM대우가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GM대우 하나가 날아가면 인천에 타격이 15% 정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가장 큰 공단이 남동공단이잖아요. 그 남동공단에서 GM대우에다가 납품하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GM대우 하나만 보고 살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꼭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취미가 댓글 읽기라 그랬잖아요. 댓글 읽다 보면 대기업들 얘기 나오면 밑에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 죽겠는데 우리 회사는 왜 안 도와줘?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 하나가 무너져도 타격이 어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GM대우 하나가 무너지면 한 10만 정도가 타격이 있을 거래요. 가족들까지 다 해서.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소기업도 중요한데 중소기업도 좀 살려줘야지. 중요한 건 근데 또 국가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이 더 이쁘거든요. 왜냐면 대기업은 뭐를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 참고로 대기업 하나에서 내는 세금이 중소기업 몇만 개에서 내는 세금하고 비슷하대요. 라는 정도의 급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면 갈수록 뭐 할 거예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로또를 하십시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또 1등이에요.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맞잖아요.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상승한다라는 게. 저도 뭐 제가 봤을 때의 회계로 해서 돈 벌 수 있는 맥스는 제 현재 지금은 그렇게 못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발버둥 치면은 500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날겠더니 산산조각 날 정도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저보다 일을 적게 하고도 500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중요한 게 그 방법이 뭔지 나는 몰라. 솔직히 영업은 안 권합니다. 저도 영업을 해봤는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영업직이. 그래도 영업직 대부분 월급이 세요? 약해요? 아니요, 세요. 처음엔 약한데 영업직이 왜 셀 수밖에 없냐면 영업직이 나가서 일을 해야 우리 회사의 물건을 팔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영업직은 기본급은 약해요. 뭐가 세요? 인센이 세요. 그래서 얼마 이상 팔면은 얼마 줄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 하나 팔아보세요. 팔 수 있을까요? 없을걸요? 제 첫 직장이 그거였어요. 세무사 사무실인데 제 남자분들한테는 세무사 사무실을 잘 안 권해요. 왜 그러냐면 제 첫 직장이 세무사 사무실 영업직이었거든요. 난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때 뭐 했었냐면 명함 만들어줘요. 그럼 그 명함 들고 아마 제 징크스가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그 명함 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갖고
세무사 사무실 이용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선 영업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잡상인이에요. 진짜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좌절은 아니었고 내가 공부를 왜 했지? 막 이 생각부터.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강남에서 영업했거든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부터 밑에까지 내려와야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카드를 안 찍으면 안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였던 거예요. 근데 인천 촌놈이 뭐를 알겠어요. 그 당시엔 그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이야 많지만. 탔는데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니까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상 버튼 눌렀죠. 아저씨 그랬더니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잡상인이 한두 놈이었겠어요. 예. 그러더니 다음부터 오지 마 그래갖고 예 그러고 갔죠.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한 건 할 뻔했는데 사수라고 있는 내 위에 사람이 채갔어요. 내가 80% 꼬셔놨는데 나머지 같이 가재요. 그러더니 가더니 지가 20% 하더니 지 걸로 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한 달 반 동안 그 회사에서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은. 그래서 저는 한솥도시락을 사랑해요. 네. 왜냐면 그때 맨날 한솥도시락 가서 먹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한 놈한테 월급 얼마나 주겠어요. 그때 100 받았나 80 받았나 그랬는데.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에서 내가 뭔가를 이룬다라는 거 아니면 내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회사 들어가시면 마음 굳게 먹고 그다음에 철면피 돼야 돼요. 저도 오늘도 그렇고 맨날 우리 두 아가씨 볼 때마다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꼬맹이 볼 때마다 자고 있을 때마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자는 얼굴에다가 대고 아빠가 미친 짓을 해서라도 너네 둘은 먹여 살릴게. 맨날 그 생각하면서 사는데 솔직히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해갖고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솔직히 그 생각보다는 이 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항상 이 고민에 빠지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배운 거라고는 회계밖에 없는 놈이라 딴 걸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막노동이나 몸으로 하는 걸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장담하는데 막노동 하루 갔다 오면 약값이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가끔씩 그 생각도 해요. 제 동생은 제 키에 몸이 좋거든요. 걔는 거의 몸으로 하는 일만 해요. 가끔씩 내 몸도 좀 저렇게 좀 태어나지. 내 몸은 좀 약하게 태어나갖고. 참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대손이 뭐 못 받는 거라 그랬죠? 돈 못 받는 것. 네, 그 다음에 충당의 뜻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무슨 법수라고 되어 있어요? 보충법. 그래서 보충의 뜻이 뭐죠? 모자르는 걸 뭐 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볼 게 많은데 나머지는 안 볼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다? 보충법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 풀거나 할 때 지장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봐도 돼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그래서 115페이지는 무슨 자산이세요? 재고자산입니다.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고 그러면 꼭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판매.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면은 무슨 파악한다고요? 재고 파악합니다. 그러면은 재고 그러면 무슨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이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수량하고 단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은 몇 개 샀냐, 몇 개 팔았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짜리 샀냐, 얼마짜리 팔았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재고자산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수량 목적 정리를 먼저 하고 교재 볼게요. 그래서 판매 목적인데 수량 결정 방법이 있어요. 무슨 결정 방법이요? 수량 결정 방법.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 요건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 요거는 실제 창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실지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법. 혼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요건 2장짜리에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장부에다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매입하고 뭐요? 매출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건 썼다 지울게요. 만약에 1월 1일 날 10개 매입했어.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또 10개 매입했어. 근데 1월 11일 날 15개 팔았어.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10개 샀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장부에다 뭐 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러면 월말에 몇 개 남았네, 연말에 몇 개 남았네, 몇 개 팠네, 몇 개 팔았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은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라고요? 창고 가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나 재고 파악 하잖아요. 왜요? 이게 장부랑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회사 가시면. 무슨 법이요? 혼합법. 그래서 장부도 적고 어디도 가요? 창고도 갑니다. 그래서 섞어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혼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뜻은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종류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몇 개 팔았냐, 몇 개 샀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얼마짜리 샀냐, 얼마짜리 팔았냐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다 그래서 개별법. 개별의 뜻이 뭐예요? 몇 개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 과자 먹으면은 무슨 포장이에요? 개별 포장. 하나씩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법은 하나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입선출법. 요건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요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가중평균법에서 가중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을 활용해서 내는 법. 거기에서 계속기록법을 쓰면 무슨 법이 되는 거라고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쓰면 요거를 총평균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외울 거냐면 원래는
가중평균법에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다. 원래는 이렇게만 외워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 회계만 공부할 거예요. 세무까지 할 거예요. 세무까지 하려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쓰면은 이동평균법이 되는 거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은 총평균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거는 요거예요. 물가가 상승할 때 뭐가 상승할 때요?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현재 물가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 시험은 한글을 사랑해요. 웬만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나와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오면 가로하고 물가 상승 이렇게 나와요. 약간 좀 한자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영타 칠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 많이 쳐야 다섯 자 정도. 대부분 한타로만 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오늘 가격보다 내일 가격이 더 뭐한 거죠? 비싸지는 거죠.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 후입선출법의 뜻이 뭐예요?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판단 얘기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뜻은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오는 걸 먼저 파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리가 마트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요? 마트. 마트에 가면 우유 있죠? 유제품들 대부분 사보셨잖아요. 유제품 살 때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해요?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보죠. 그리고 대부분 어디 걸 꺼내요? 뒤에 있는 걸 꺼내요. 그게 후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앞에 게 좋아. 그럼 어디부터 꺼내는 거예요? 앞에부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입선출법.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소비자한테 유리할까요? 판매자한테 유리할까요? 소비자한테 유리해요. 왜요? 대부분 뒤에 있는 것들은 최근 거야. 최근 거는 좋은 거야. 맞죠?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선입선출법이 좋아요. 왜요? 옛날 거 먼저 팔고 새 거 파는 게 잘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하시면 사장님들이 뭐 먼저 팔라 그래요? 옛날 거 먼저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팔아야 나한테 이익이 많이 오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커요. 그러면 원가가 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나빠요. 왜요? 원가가 크면은 회사 입장에선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늘어요, 줄어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무슨 법이 크다?
후입선출법. 왜냐면은 옛날 거 파는 거예요, 새 거 파는 거예요, 새 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새 거 팔면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 거가 가격이 뭐 하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마다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물건 샀어요. 검수 후에 새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판매자는 코웃음 칩니다. 뭘 새 걸 줘? 옛날 거 줘야지. 맞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진짜 안 나가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오랜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창고 들어가서 창고 저쪽 끝쪽에 있는 거를 낑낑대고 나와갖고 걸레질하고 아주 뭐 광이 나도록 빡빡빡빡 문댔죠. 그리고 광내 갖고 다시 보내서요. 근데 그 소비자는 이게 새 건지 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물건 받으면은 제조년을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러면 대부분 물건들의 제조년일은 최근 게 아니라 옛날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파는 사람 매미잖아요. 네. 나는 새 거 줄 거야. 그럼 새 거 줄 수도 있고 나는 옛날 거 줄 거야. 근데 대부분 언제 거 줘요? 옛날 거 먼저. 그래야 내가 가져가는 게 뭐 하니까요? 크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의 뜻은 대표적으로 이익이에요. 이익은 무슨 법이 크다?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무슨 법을 쓰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야 좋아요? 안 나야 좋아요? 많이 나는 게 좋잖아요. 적게 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려면은 무슨 법을 쓰는 게 좋아요? 선입선출법.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법이 좋다고요? 후입선출법. 왜요?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근데 전 별로 새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왜냐면 새 거를 사면 되게 조심조심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 아닌지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비싼 거 샀을 때가 그 스마트폰 노트 1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할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99만 9천 원 주고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큰 사건이 한번 났죠. 출근하려고 뛰다가 주머니에 넣은 핸드폰을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와갖고 도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러더니 바닥에 뭐 했어요? 떨어졌죠. 내 마음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 몸 중에서 제일 비싼 거야. 한번 나중에 여름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 그거 하고 나서 한번 울었는데 뭐 한 적이 있었냐면 여름에 이제 바깥에를 나왔어요. 옷 입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부터 속옷부터 그때 이제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슬리퍼 가격까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25,000원 나온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셔츠 3,000원, 반바지 5,000원, 속옷 얼마, 그 다음에 슬리퍼 3,000원 이러니까 한 2만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나 2만원 밖에 안 되나?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되게 슬퍼져요, 사람. 전 좀 내가 봐도 약간 그 돈 관련돼서 뭔가 이상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밥집 가면 뭐예요? 밥만 열심히 먹죠. 이게 직업병이에요. 가갖고 뭐 하냐면 이 수지타산이 나올까? 직원 몇 명이네? 그럼 대략 얼마고 여기 한 번 먹으면 얼마 정도 먹을 것 같고 테이블 몇 개네? 그러면 이만큼은 팔아야 되는데 아유 야 장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유죠. 공병식단처럼 이제 원가 계산하는 거. 네. 그래갖고 예전에 처음에 신혼 때 와이프가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오빠 왜? 그랬더니 오빠는 맨날 싼 것만 사? 이게 숫자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쫙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람당 최저가만 보여요. 눈에. 그래갖고 맨날 싼 것만 샀더니 오빠 왜 맨날 싼 것만 사? 왜냐면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지금은 저기 애기하고 와이프 거는 최고가는 못 사주고 그래도 한 중이나 중저가 사주고 내 거는 맨날 저가. 제일 싼 거. 네. 근데 가끔씩 짜증날 때 있어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와이프가 가끔씩 도시락 싸오래요. 그럼 내 거는 4,000원 제일 싼 거 사가고 본인 거는 4,500원, 5,000원 그래도 내 거보다 비싼 거 사주거든요? 그럼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빠께 더 맛있어 보여. 짜증납니다. 그럴 때에는. 맞죠? 나는 지 생각해갖고 내 거보다 돈 좀 더 들여서 사다 줬더니 내 거는 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나는 걔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참 그게 남의 떡이 뭐해 보여요? 커 보이나 봐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의 뜻이 뭐예요? 두 장짜리 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정리할 때에는, 교재 나가기 전에는. 그래서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을 감모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목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한 거. 한자예요, 감모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오징어 파는 회사에 다녀요. 오징어 담는 회사에. 근데 오징어 포장하다 보면은 심심할 수도 있죠. 그럼 다리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뜯을 수도 있죠. 그것도 감모예요. 그 다음에 저기 지나가시던 고양이님이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우리의 오징어 한 마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갖고 갈 수도 있어. 아니면 직원이 아우 오늘 저녁에 맥주 먹어야지 그러면서 한 마리 들고 갈 수도 있죠.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정상적으로 없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이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냥 정상적인 건 뭐냐면 회사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한 달에 몇 개 정도씩 없어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라기보단 데이터가 안 맞아. 그게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개 정도 없어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해놨는데 막 10개 없어졌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감모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상적일 때에는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계 처리, 회계의 뜻이 뭐냐면 분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뭐 안 한다고요? 분계.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전산세무 2급 때 배울 거예요. 2급에 잘 나와요. 그럼 두 장짜리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 좋을까요? 비정상이 좋을까요? 정상이 좋죠. 왜요? 회계 처리 안 하니까. 그래서 회사 가시면 대부분 몇 개가 없어지든 뭘로 처리해요? 정상적으로 처리해요. 왜요? 내가 편하니까.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일을 한 번 더 해야 돼. 싫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왜 이거 안 하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 편하려. 그래서 저는 일할 때 그런 얘기해요. 일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뭔가 할 때 두 가지만 생각 좀 해달라고. 하나는 빨리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양이 적으냐. 왜냐면 똑같은 일인데 되게 시간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양이 많아.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명이 다 떠안으면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 명이 같이 떠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만들 때 그 생각만 하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냐, 그 다음에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냐 적게 걸릴 거냐. 근데 오래 걸려도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많으면 괜찮죠. 근데 오래 걸리는데 갖고 오는 건 쥐뿔도 없어. 그럼 그냥 하지 말아야죠. 회계에 진짜 있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하지 마. 진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사업을 하는데 1년만 하고 때려칠 거야. 그럼 격리직원 두지 마세요. 격리직원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어때요? 더 많아. 이게 회계의 기본 개념이에요. 내가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어때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그 들어오는 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하는 거고, 나가는 게 많아.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왜요? 손해보니까. 그게 회계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가 안 잡히면은 회계할 때에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이제 사장님들도 다 그 마인드잖아요. 조금 써서 많이 벌어와.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보고 쉬었다가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하면서 교재 볼 거예요. 평가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어저께 아주 스쳐가듯이 한번 봤는데. 제가 그랬죠. 어저께 분명히 어제 배운 거 오늘 기억 안 날 거라고. 요거는 평가의 뜻은 뭐냐면 금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돈 맞추는 거. 어저께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돈 맞추는 거.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쭉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평가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 평가는 저가법으로 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저가의 뜻이 뭐예요? 네, 높다, 낮다, 낮다. 그래서 낮을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에서는. 그래도 이 저가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115페이지 보면서 정리할 겁니다.